중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중 하나가 잘 씻지 않는다는 게 있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편견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을 수 있지만 자주 목격되는 중국인 관광객을 포함해서 한국으로 유학 온 젊은 대학생들조차 머리가 떡진 상태로 외출하는 모습을 종종 보자면 단지 편견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더해서 요즘은 소위 화장실 혁명 덕에 많이 나아졌지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엔 차마 이를 볼 수 없는 개방된 공중 화장실이 많았습니다. 위생은 둘째치고 프라이버시가 전혀 보장되지 않아 여행이나 업무차 중국에 갔다가 부득이하게 화장실에 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조차 그냥 들어갔다 나온 경험이 한 번쯤은 있었을 겁니다. 중국인들은 자신을 차례를 기다리며 편하게 역한 사람과 대화하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중국인들에게 화장실은 단순히 배설의 장소가 아닌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되었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수세식 화장실이 전국 곳곳에 없던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화장실에서 외부인과 얼굴을 맞대고 보리를 대놓고 보는 문화는 없었으니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문화이긴 합니다. 그럼 중국 화장실은 왜 그런 상태로 있었던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국 공중 화장실의 역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중국 도시에도 배설물을 처리하는 시설이 있었지만 물로 배설물을 내리는 지금의 공중 화장실은 근대 서방 이민자들이 남긴 유산입니다. 청나라 시기 우리나라도 그랬듯 각 집마다 큰 독 위에 나무 판자 2개를 붙인 간이 뒷간이 있었습니다. 독의 인분이 어느 정도 쌓이면 똥을 퍼내어 도시 밖 농민들에게 비료로 팔았습니다. 중화민국 시기 후반, 그러니까 1940년대에 법정화폐 가치가 급락하자 인분과 맞바꿀 수 있는 티켓인 분표가 화폐 노릇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분표는 화학비료가 없었던 농민들에게 필수품이나 다름없었으니 무척이나 소중한 티켓이었던 거죠. 1945년에는 분표 한 장의 가치가 45위안이었으나 1948년에 이르러서는 분표 한 장이 무려 70만 위안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당시 공공장소, 이를테면 식당 등에는 건식 화장실이 설치돼 있었는데 화장실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따로 돈을 받지 않고 화장실에 쌓인 인분을 팔아 이익을 남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화장실 수가 너무 부족했고 시설도 열악해서 일반 백성들부터 고관대자까지 아무데서나 대소변을 보는 습관이 들었던 겁니다. 더불어 도시의 하수도 시설이 부족해 거리에는 소, 말 같은 가축은 물론이고 노인, 아이의 대소변까지 쉽게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길거리가 공중 화장실이었던 셈이죠. 19세기에도 중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첫인상은 더럽다였습니다. 1843년 상하이에 간 영국인 윌리엄은 썩은 물에 각종 쓰레기가 난무했다. 한 번도 청소된 것 같지 않았다. 더럽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었다고 평했습니다. 이 당시 유럽도 더럽기는 마찬가지였는데 말이죠. 19세기 중반까지도 유럽의 화장실과 위생 상태는 오늘날과 비교하면 매우 열악했습니다. 이 시기는 산업혁명 이후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던 시기였지만 대도시의 인프라가 부족해 위생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주택에는 실내 화장실이 없는 경우가 많았고 공중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이런 공중 화장실은 위생 상태가 매우 열악했고 제대로 청소되지 않아 악취와 오염이 문제였습니다. 도심의 화장실은 종종 사람들로 붐비고 청소나 배수 시스템도 미비했죠. 하수도 시스템은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된 도시에 비해 느리게 발전했습니다. 런던, 파리, 베를린 같은 대도시는 여전히 오수나 인간의 배설물이 도시의 하수구나 강으로 그대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콜레라나 장티푸스 같은 전염병이 자주 발생했죠. 하수도가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중후반이었지만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는 그 혜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지저분한 화장실과 비위생적인 환경 문제로 인해 1862년 상하이에서도 콜레라가 창궐했었습니다. 이 콜레라는 인도에서 시작되어 러시아, 영국, 전 유럽과 중국, 한국 등 아시아까지 전파되었고 감염되면 사망률이 최고 70%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이어서 열흘 안에 수천 명이 죽어나갔었습니다. 이때 상하이에 있던 외국인 선원과 사병들의 질병 사망률이 12%로 홍콩의 6배에 달했다고 하죠. 이 콜레라 사태로 위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듬해에 상하이 조계지에서 중국 최초의 현대식 공중화장실이 생기게 됩니다.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제도가 마련돼야 했기에 상하이에서는 매년 한 번씩 공개 입찰을 통해 인분 처리를 담당하는 업자를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조계지 밖 화장실은 여전히 더러웠다는 겁니다.
1909년이 돼서야 상하이 조개지 밖에 첫 공중 화장실이 생깁니다. 심지어 물로 내리는 화장실이 아니어서 그냥 공중 뒷간우 같은 개념이었죠. 정부 예산이 부족해 절대적인 수도 적었습니다. 1928년 상하이시는 55개의 공중 화장실을 설치하려 했으나 7년이 지난 뒤 18개를 겨우 완공했을 뿐이었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세운 공중 화장실보다는 민간 공중 화장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945년 상하이 공중 화장실 중 민간 소유의 비중이 40%에 달했으나 2년 뒤에는 60%까지 치솟았는데 이는 고공행진하는 인분 가격으로 민간 화장실이 돈이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웬만한 수익형 부동산 뺨을 치면서 자신의 공중 화장실을 갖는 것이 모든 이의 꿈이었을 정도이며 인분 사업자들을 재벌의 벌을 따서 분벌이라고 불렀습니다. 중국 국민혁명 시기 군대 참모총장을 지냈던 리징룽도 공중 화장실 사업으로 떼돈을 번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민간 공중 화장실은 99.9%가 더러웠습니다. 그냥 큰 독 몇 개가 옹기종기 모여 있을 뿐이었죠. 당시 개념으로는 화장실은 그냥 급한 일을 해결하는 곳이지 더러운 것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깨끗한 화장실을 쓰자고 멀리 있는 곳을 찾아갈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중국 도시에서 인분 사업이 워낙 돈이 되다 보니 조직 폭력배들이 공중 화장실을 대거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주변 상가와 민가로부터 인분을 징수하거나 환경미화원이 옮기는 인분을 강탈하기도 했습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후에는 국가가 공중 화장실의 건설과 관리를 맡게 되면서 기존의 민간 화장실들도 국가 소유가 되면서 인분 사업이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만족할 만큼 시설이 개선된 건 아니었습니다. 개혁 개방 이후인 1980년대에도 중국을 찾은 외국인들은 여전히 중국 화장실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으니까요. 그러다 1990년에 열린 베이징 아시안게임이 계기가 되어 공중 화장실 환경 개선을 위한 운동이 몇 차례 일어나고 1980년대 이후 1300개가 넘는 공중 화장실이 새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2002년 이후에는 3000여 개의 공중 화장실이 환경이 더 나은 화장실로 개조되었지만 개선 운동이 있을 때만 반짝 좋아졌다가 다시 더러워지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중국의 공중 화장실이 더러운 이유는 우선 사람은 많은데 화장실이 적기 때문입니다. 2011에서 2015년 중국 공중 화장실이 약 10,000곳이 늘었지만 급격하게 늘어난 인구수로 인해 오히려 공중 화장실 수는 중국인 1만 명당 2.95개에서 2.72개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공중 화장실이 적다는 것이 더러움의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중국은 공중 화장실 관리에 비중 있게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서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는 게 더 문제였습니다. 거기다 변기의 대부분이 쪼그려서 보리를 보는 자변기가 대다수인 것도 문제였습니다. 자변기는 사용자의 엉덩이가 변기에 직접 닿지 않아서 더 위생적이라고 보는 이들도 있지만 양변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악취가 더 난다고 하는 걸 보면 오물이 변기 밖으로 튄다는 점이 위생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자변기 위주였던 일본도 양변기로 대체하고 나서 공중 화장실이 훨씬 청결해졌다고 말이죠. 더불어 중국인들은 사용한 화장지를 변기 옆 휴지통에 버리는 습관이 있어 이 또한 악취와 비위생적인 환경에 일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중국 공중 화장실에 화장지가 부족하거나 아예 휴지를 비치하지 않아서 물에 잘 녹지 않는 개인 화장지 혹은 냅킨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행여 변기가 막힐까봐 변기에 못 버리는 까닭이라고 합니다. 화장실에 휴지가 부족한 이유는 인구가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화장지를 훔쳐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중국 공중 화장실은 개선될 수 있을까요?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5년 화장실 혁명을 지시했고 화장실 현대화에 3조 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하는데 매번 캠페인이 끝나면 흐지부지 되던 역사를 돌이켜보면 지속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중국 화장실 문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